어차피 돈 못 돌려받을 텐데 괜히 변호사 비용까지 날리는 거 아닌가? 이번 달까지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까지만 기다려 볼까? 괜히 고소했다가 상대방과 사이가 나빠져서 돈 돌려받을 가능성이 더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것만 아시면 받아야 될 돈은 물론 이자까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근데 사기 당하면 돈 못 돌려받는 거 아닌가요? 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0%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돌려받을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증거가 없어서 어차피 못 돌려받을 거라고 낙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을 해보면 증거가 없어서 못 돌려받는 경우는 단 한 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증거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말도 증거이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수 있게 주장을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사기의 가장 흔한 유형은 투자 사기인데, 투자 사기의 경우에는 통상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같이 병행합니다. 여기서 민사소송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게 가압류, 하나는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 이 두 가지가 있고, 형사고소는 통상 투자 사기의 경우 사기죄 또는 횡령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소송을 걸었는데도 상대방이 나 돈 없어, 백제 그냥 감옥 갈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변호사를 찾아오는 단계에서는 대부분 상대방이 돈이 없다, 난 더 이상 못 준다 라고 배째라 하는 경우일 때가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말 상대방 명의로 된 돈이 한 푼도 없다면 당장은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법은 재산의 명의가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명의가 아니면 이것을 뺏어올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빼돌린 재산을 다시 상대방 명의로 되돌리는 일명 채권자 취소 소송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것은 입증도 어렵고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특별히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항상 추천드리는 것은 민사소송을 할지 여부는 선택이지만 형사고소는 반드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형사고소가 가해자에게 가장 큰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은 민사소송에 비해 진행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찾는 데만도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데, 고소를 한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권을 발동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를 해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상대방이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막상 고소를 해서 수사가 시작이 되면 안 그럴 것 같았던 상대방도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합의를 해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령 상대방에게 정말 재산이 없는 게 확실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는, 비록 지금은 돈을 받을 수 없지만 상대방이 미래에 갖게 될 재산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확보해 두어야 나중에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민사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형사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받아야 될 돈도 받을 수 없고 처벌받아야 될 행위도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유념하여 피해를 당했을 때는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고소하고 싶으면 제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방금 여쭤보신 질문들을 실제로 의뢰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 고소장을 써와서 이거 고쳐주세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경찰서에 갔다 왔는데 거기 민원실에 있는 고소장 양식에 맞게 혼자 쓰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한 첫 단계는 고소장을 잘 쓰는 것인데, 사기죄의 고소장을 잘 쓰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소장을 개인이 써서 경찰서에 가져갈 경우 경찰은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접수를 시켜주지 않거나 접수가 되었더라도 반려시키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해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상대방이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과 법적으로 그 사람이 범죄자인 것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소장에 잘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충 쓴 고소장은 대충 하는 수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써서 제출할 경우에는 경찰도 이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민사 문제이니 경찰서에 올 일이 아니라 직접 법원으로 가세요
하면서 수사를 간략하게 종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경찰관님들이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돈과 관련된 사건들은 간혹 매우 복잡하고 법률적인 부분도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경찰이 수사함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잘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들이 사기 피해를 당해서 고소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검사 재직 당시에 경찰을 수사 지휘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 사건에서 어떤 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지를 고소장에 작성을 해서 일명 수사 요망사항이라는 목차 하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수사를 해달라고 자세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경찰이나 검사님들이 사용하는 글씨체, 글씨 크기까지도 맞춰서 보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꼼꼼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사건은 초동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는데 경찰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찰이 뭘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것은 명백하고 우리의 사건은 궁극적으로 법률 전문가인 검사님이나 판사님으로부터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 첫 단계부터 법리에 맞는 작성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일단 써서 내고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때 가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이후에는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수사 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변호사가 사건에 관여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급적 첫 단계인 고소장 작성할 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국민들이 개떡같이 말해도 나라에서 찰떡같이 알아듣고 수사를 철저하게 해주면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잘못된 고소장은 상대방의 불처벌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어깨에 더 힘을 실어주는 꼴이 돼서 이후에는 더 기세등등하게 배째라 라는 식으로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충 쓴 고소장은 고소한 사람이 무고죄로 처벌받는 걸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결국 성공적인 고소는 당연히 상대방이 처벌받게 하는 거지만 그 전 단계로서 경찰로 하여금 수사권을 발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소장 제출했다고 해서 경찰이 모든 사건 수사 철저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고소장을 봤을 때 아, 이거 수사해야겠구나, 이 사람 피해를 봤구나, 이 사람이 피해본 돈을 상대방이 어디에 썼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사기죄의 대부분은 돈을 받아간 상대방이 이 돈을 어디에 썼는가에 따라 처벌로 연결되는데 어디에 썼는가는 개인의 힘으로 절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사기관인 경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를 당한 경우 통상 사기죄나 횡령죄로 고소를 하는데 사기, 횡령과 같은 범죄는 폭행 이런 것과 달리 범죄가 성립하는 것인지가 뚜렷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비슷한 경우인데 누구는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하고 누구는 심지어 구속이 되기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기 힘든 만큼 사기 피해를 보셨다면 고소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인이 계속 갚는다고 말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신고가 가능한? 네, 당연히 고소가 가능하고 그럴 때 피해 보신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상대방의 말을 믿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기다렸다가 갚으면 고소해서 진행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말을 기다렸을 때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를 본 적은 없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돈을 돌려받긴 했는데 약속했던 날짜보다 몇 년이나 지났어요. 고소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돈을 막 부랴부랴 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돈을 받았으니까 고소가 불가능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의 성립 시기는 각 범죄마다 다른데 사기죄의 경우에는 내가 돈을 상대방에게 주었다면 그 준 시기가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미리 성립한 범죄가 없던 걸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폭행을 당하면 상대방은 폭행죄가 성립하지 이후에 치료비를 줬다고 해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과 비슷합니다. 뒤늦게 돈을 준 경우에 이걸 갖고 합의를 당연히 할 수도 있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더 이상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뒤늦게 돈을 받은 경우에는 이것만 받고 내가 합의를 해줄지 아니면 이자까지 받고 나서 합의를 해줄지 그 부분은 당사자가 잘 고민해보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함부로 서명하면 이후에 다시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합의하는 경우는 합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조건부 합의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일부는 오늘 주지만 일부는 다음에 주겠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일부를 받는 거에 급급해서
앞에서 합의서에 함부로 서명하면 상대방은 그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에 서명할 때 신중하셔야 되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합의서에 사인해달라고 요구하는 상대방은 이미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실 경우에는 합의서에 들어갈 문구가 무엇인지 매우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꼭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고, 이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간단히 상담받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합의서에 최종 서명하시기 전에 꼭 조언을 받으십시오. 오늘은 사기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사기를 당했을 때 내가 학생이라서, 피해본 금액이 너무 적어서, 상대방이 지인이라서, 혹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결국 시간을 낭비하는 걸로 연결되는 경우를 매우 많이 봅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되는 만큼 사기 피해를 보셨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여러분의 사건을 꼼꼼하게 챙겨주실 변호사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